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 중 6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 중 전세값이 6억 원 미만인 거래량은 4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선언한 후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파업 투쟁의 동지로서 또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CJ E&M의 올해 영업이익이 티빙과 웨이브 합병 효과에 힘입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 E&M의 올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2,45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큰 폭의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만들고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산업은 100% 자회사인 주성 SD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장중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상승분을 토해낸 채 마무리됐으니 다음 거래일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킥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간밤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늘어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산유국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섹터가 순환매가 돌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테마 속에 그치지 않고 시세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장 조금 엇갈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일단 돌아온 2차 전지 때문에 저는 좀 나름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일장 추몽에 그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혹시 잘 보셨나요? 저 에코프로 그룹주 쪽 봤습니다. 에코프로 네. 그룹주들 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슈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일 컸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전년 대비해서 20%나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났다.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액면 분할을 거쳤고 주가가 낮아졌지만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에코프로의 적정 주가로 바라볼 수 있는 건 1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액면 분할이 되기 이전 가격으로는 40만 원에서 액면 분할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에코프로가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됐다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됐다. 이 부분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말이죠. 자, 2차 전지 시장은 아직까지도 곤욕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판매 수요가 증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더 넘어서는 초과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만 봤을 때에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안을 뜯어보면 2차 전지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기차 소재 부품주여서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오늘 철강 관련주의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장막판에 어땠습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무색하게 휩소 현상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곤두박질시켰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매수가 된 물량이 100만 주라고 가정을 하면 10% 올리는 동안 100만 주를 사용을 했는데 10% 빠지는데 소모된 거래량은 2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위로 올라갈 때 모든 물량을 다 정리했고 주가를 빼기 시작하니 투매가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윗단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겠죠. 오늘 시장이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원달러 환율이요. 아직까지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상단에서 그리고 하단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얼마입니다. 오늘 기준 환율이 얼마입니다. 이런 내용 모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시장 어땠느냐.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사고를 쳤죠. 왜였습니까? 잭슨왕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테스트 불발 아니다. 퀄 테스트 아직까지 잘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어떤 루머였습니까? 삼성전자 HBM3E 어떻게 된다? 실패했다. 불발됐다. 테스트 불발됐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갑작스럽게 크게 빠지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봤자 삼성전자입니다.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저명한 사실인데 만약 이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삼성전자는 올해 9만 전자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노조의 파업이 삼성전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내용 아니 누가 에코프로가 가장 부러워하는 내용 뭡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못하는 그 상황. 그죠? 전기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이 넘쳐 흐르는데 전기차를 사줄 수요가 부족하죠. 삼성전자는 수요를 이미 확충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난만 해결하면 올해 매출액 역대급 경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어르고 달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갭이 떴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어땠습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지수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 1.0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요. 마찬가지 0.58% 상승을 했고요. 누가 주도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가장 강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상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거, 오늘 갭은 떴는데 삼성전자 결국에 힘이 부족해서 음봉으로 끝난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갭을 띄우고 음봉이 아니라 뭐다? 어제 종가를 넘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다시 올려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갭 띄우고 음봉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는요.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갭 띄우고 음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이 얼마 정도냐? 8만 원이 아니에요. 그 윗단입니다. 9만 원대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지만 관련주들을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관련주들은 5% 이상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고 얼만큼의 캐파를 받아올지는 알 수 없겠으나 상승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소형주를 하는데 자금적인 맥시멈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내가 1억 이상으로 매매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어도 내가 사면 열호가가 다 사라지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위로 시장가로 긁어서 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서 팔려고 아래를 보니까 어머, 여로가 아래로 더 내려가도 나 이거 다 못 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장중에 수급이 붙고 거래대금이 붙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이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면 그 자리는 매수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대형주니까 이때에도 호가창은 위아래로 빵빵했습니다만 중소형 개별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서 야금야금 모아갔더니 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상단으로 오면 올수록 거래량은 점점 증가된다. 그리고 호가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무겁게 버티고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종목을 고르실 때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 유보율, 매출액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거래량과 그리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게 제가 이번 6월 달에 드릴 수 있는 빅 힌트입니다. 세린메이는 지나갔어요. 5월 달에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5월 달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려도 탈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주식들이라면 물리면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왜 사라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요목조목 따져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희비가 엇갈리는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캐즘을 겪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엔비디아에게 이 HBM을 납품하기만 한다면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은 더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옥석 가리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면 잘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께서도 당연히 또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
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삐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또 하게 됐죠. 매수가는 지금 현재 2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화장품주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내림세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종가가 16,330원 그리고 또 손실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삐아 그리고 또 화장품주 이제 더 갈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설명드릴 건 이 삐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를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동사는 200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될 때 비아로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사명을 스카이 007에서 삐아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주력 제품들은 뭐가 있느냐? 아이라이너, 립 틴트 등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쿠팡, 올리브영, 에이블리, 면세점을 주요 고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과 중국, 일본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빼먹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확대를 해보죠. 상장된 게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2023년, 2022년, 2021년에 나왔던 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또 어떨까요? 부채 비율과 유보를 봤을 때에도 뭐야?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유보율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계로 수출도 잘하고 있고 쿠팡이나 이런 브랜드들을 통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나 보네.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적정 주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시가총액이 1,581억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러면 이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료로만 봐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매출액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383억이 나왔으니까 3천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구간이 어디냐? 이때. 그리고 주가가 눌렸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이때. 그래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이 여기일 겁니다. 자,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 윗단 구간에서 매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삐아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이제는 없는가? 아니죠. 대장이 뭡니까? 화장품주들이죠. 그 화장품주들 무엇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작년도 매출. 그렇죠. 근데 그 매출의 증가분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몸으로 다 느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사드 배치 이후로 다시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판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선, 반, 영, 그죠?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삐아랑 똑같아요. 눌리고 있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왜 눌리고 있느냐? 시장에 빅 이벤트가 생겼죠. 빅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수급을 달라붙이기에 어려우니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5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있는 대장주들이 있는가 하면 삐아처럼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난 종목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삐아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정말 이 자리만큼은 포기하셔야 되는 자리. 13,630원. 이 13,630원을 이탈한다라는 건 주가가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전고점 이상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손절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땐 수급이 없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와 줄지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가격 구간이 얼마인지 16,000원 단위죠.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수급을 더 이어가 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익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신규 상장주인데 15%면 이미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 올라갈 때 본전까지 오면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은 덜어내세요. 2만 원이시니까 2만 50원에 절반 매도하시면 수수료 포함된 수익 가격이 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고점 넘어가면 그때부턴 23,85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 본전까지 오면 본전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본전 오시면 비중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은 23,850원에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까지 오게 된다면 그 손절 라인은 13,6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기업 분석까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매수가는 지금 8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꽤 높은 비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죠. 최근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또 6% 가까운 상승 탄력을 그려내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94,900원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USA 금리나 기대감 이런 모멘텀 받아가면서 상승세를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넘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와 그리고 저점을 찍은 지 얼마나 됐는지 이거 두 개만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점 59,9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었던 건 올해 1월 19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봐도 3개월은 넘어갔죠. 2월부터라고 잡아도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117,400원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ST팜의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 자,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은 보니까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T팜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지금 이 자리 왜 자꾸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에서 지지고 볶고 있느냐. 이 자리가 과거의 저항 가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혀보죠. 어떤가요? 이 자리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필요하겠지만 그 고통 끝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종목 11만 7,400원까지 익절 가격을 잡아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 가격이 있는데 바로 10만 9,400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10만 9천 원에서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갈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넘어가지 못한다면 윗꼬리만 길게 달고 주가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비중은 한 번에 전량 익절하지 마시고 혹여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30%에서 15% 정도만 10만 9천 원에서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ST팜 종목 지금 익절 자리 10만 9,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ABL 바이오요. 아, ABL 바이오 면역 항암제 치매 관련 종목인데 비중이랑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400원에 10%요. 네, 10%고 그리고 25,400원. 25,400원이요? 아, 네. 비중은 10% 그리고 매수가는 25,400원으로 해주셨는데 지금 네. 현재 박스권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4,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뭐 금리 인하도 기대감이 솔솔 풍기면서 그 수혜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참 됐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네. 종목 잘 이번엔, 잡으셨는데요? 언제부터 샀다 팔았다 하셨을까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작년부터? 네. 그러면은 종목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이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올라간다가 네. 너무 오늘 빠져가지고. 너무 빠졌다고요? 매수가까지 빠졌잖아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혹시? 네,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네,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 궁금증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니까 거의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은 매출액이 제로거나 나와봤자 뭐 100억 정도, 거기 영업이익은 항상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죠. 네. 대부분 뭐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하고 R&D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조금만 더 올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매출액이 뭐야 이거? 코로나 때 별로 안 늘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부터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폭이 꽤나 컸는데 연간 500억 정도씩 손실을 봤는데 2022년에는 어땠습니까? 흑자로 전환됐다가 이번에는 2023년에는 마이너스 26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부채비율과 유보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이거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유보율이 있긴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도 어떤가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의 주가보다는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떤가요? 2019년까지니까 지금 보시면 상장된 게 2018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의 자료는 신빙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2020년도부터 보자라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적정 주가를 판단할 때는 그 박스권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계산해 봤을 땐 3만 원까지는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더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 빠지네.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이고 항암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로 지금 꼽혀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이 터질 때는 터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터져서 도달한 게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3만 원을 이번에 넘어가야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바닥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의 바닥 구간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주면 동그라미 친 가격 구간들 보이세요? 보이실까요? 이 자리가 22,450원 구간이에요. 여기가 적정 주가란 말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 그렇다면 매도하기 좋은 적정 주가는 3만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못 올라갔잖아요. 2022년과 2023년에. 그러다가 2024년에 와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조정받고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못 미치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조금 낮춰놓고 보는 거예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얼마냐? 바로 황금색과 파란색이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만 황금색 선은 27,400원, 파란색 저항선은 27,650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그 아래 있는 황금색 27,400원을 익절 자리로 잡고 절반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오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빠질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제약바이오주 빼고는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왜? 예를 들어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매출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짜리 계약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년에 얼마 팔았습니다. 내가 올해 얼마 정도 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죠. 제약바이오주는 내가 이번에 제품 개발했는데 임상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그냥 10배, 20배 올라가잖아요. 그죠? ABL 바이오가 딱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임상만 성공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확충이 되면 주가는 3만 원? 에휴,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 ABL 바이오 5만 원도 넘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언젠가요? 4만 원을 찍었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땠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자, 2020년 매출액 8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00억, 근데 시가총액은 1조.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익절은 27,400원 위에서 하시는 겁니다. 저라면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지만 27,400원의 절반 익절하고요. 그다음 남은 물량은 3만 원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3만 원까지 도달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본전까지 내려오잖아요. 안 팔아요, 5%는. 왜? 더 내려가면 거기서 더 사면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까 그래야 더 샀어요. 네, 그렇게 내려올 때 더 사고 올라가면 익절하고 그 방법으로 ABL 바이오는 꽤나 긴 기간 동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밑에까지는 안 빠지나요? 더 밑으로 빠진단 말이 있는데. 밑으로 빠져봤자 22,000원대예요. 그 이상으로는 안 빠져요. 10% 정도 손실 가격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손실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익절 자리 27,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워낙이나 좋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여러 가지 이슈, 기업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꼼꼼하게 다 아우르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고민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혹시 매수가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27,000원 40% 정도입니다. 아, 27,000원에 40% 맞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이네요. 지금 현재 종가가 8,530원으로 손실 구간이 좀 어마어마하다라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5월 27일에 바닥 찍고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유럽 의약품청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던 것이 또 순항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큰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이거 긴급 대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때 주목해 보셨던 이슈가 있었을까요, 혹시? 매수하시게 된 이유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인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인이 추천해 주셔서 네. 예. 그러면 매수는 코로나 한창일 때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때 이제 바이오 관련주 다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갈 거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도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믿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비중이 40%시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종목에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에 더 이상의 비중은 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저점 있죠. 7,020원. 이 저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최소한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요? 작년 1월 2일 날이죠. 새해가 밝자마자 저점 찍고 그다음부터는 이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래봤자 13,000원이다. 내 본전의 반도 안 된다. 나 여기서 손절해도 50% 손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냐? 매출액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없어요. 적자가 점점 커져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600억, 7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유보율은 NA다.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활을 걸어놓은 이 내용 있잖아요. 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이 이슈. 이거밖에 우리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을 땐 주가가 7,020원을 깨고 내려가는 정도로 안 끝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기간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본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해당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R&D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7,000원 이탈할 때는 가슴 아프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놓아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기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본전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기업이 안 좋고 뭐 볼 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들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보면 거래량이 아예 없잖아요. 시장에서 이 종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외국인이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희망, 이 한 가지 희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7,000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설명을 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사고는 있는데 이 물량 아래로 팔 자리가 없으면 집어 던질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7,020원 이탈하면 7,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을 하시기에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버티시고 7,000원 이탈 안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기간 산정을 해봤을 때 향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
2년 정도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이슈 HD 201의 품목 허가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기도하는 매매는 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7,020원 이탈이 된다면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탈을 하지 않다면 기다려주시라. 그리고 또 품목 허가 이벤트 있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요. 기업 분석, 기업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 이슈까지 모조리 아우르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이 엄선 끝에 골라오신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하나하나 엄선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 주가, 항공, 유가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요즘 국제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수혜를 또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항공 유가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전에 이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듣는 순간 끝나셔야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셔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제가 작년에 펩트론도 드렸었고 대봉 LS도 드렸었는데 더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펩트론. 그런데 그 종목이 또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최근 차트입니다. 첫 번째 주가가 내려갈 때 포착했을 때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왜?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였고 그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눌렸죠. 눌렸는데 22,000원 아랫단에서 잡고 싶었습니다. 22,500원이라는 가격을 이미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된 상태로 또 한 번 떴는데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직도 낮잖아요. 그리고 역배열 추세죠. 그래서 이 자리 언제? 4월 17일 날 22,150원에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평균 단가 얼마? 해당 가격 가운데 있어요. 이것보다 낮은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이 50% 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펩트론 어떤 섹터입니까? 제약바이오죠.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지금만 올라갑니까? 작년에는요. 작년에 토르시노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몇 퍼센트 수익 나왔습니까? 370%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익 못 냈습니다. 왜? 그건 그냥 고점 찍은 거고요. 우리는 그 다음 날 하락 추세 길게 나올 때, 음봉 크게 나올 때가 익절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3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100% 넘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펩트론은 이때 뭘 했다? 잘 먹고 나갔다. 그런데 그 종목 또 왔다라면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22,550원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그 아랫단에 있는 가격들은 다 뭐냐? 22,550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지지가 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입니다. 그 가격을 돌파하고 눌리지 않다가 첫 번째로 눌리고 그 다음에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밈이 눌렸습니다. 그죠? 그 가격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신호가 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저항을 받으면서 못 올라가길래 아 이거 버려야 되나 익절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갭을 띄우는 움직임을 보여주니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팔죠. 왜? 아, 이 저항선이 되게 무서운 자리구나라는 걸 투자자들도 알다 보니까 주가를 갭을 띄워서 넘겨버린 겁니다. 또 거기 가면 저항받을 거니까 매물대 쌓일 거니까 차라리 넘겨버리면 못 팔 거잖아요. 뭐야 이거 나 이 자리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갭이 뜨지? 이거 더 올라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나오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죠. 그런데 우리가 포착한 토르 신호가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주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서 파란색 저항선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수익이 50%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40%, 35%까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확실하게 확인 안 하고 주가 올라갈 때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처럼 됩니다. 이 가격에서 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왜 안 팔았느냐? 파란색 저항선 이탈 안 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단 한 차례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계속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안 지켜보고 팔려고 하느냐?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올 때 차라리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하는 게 낫지 익절하고 있는 그 물량을 고지고대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신규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약손절해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지금 팔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익절 자리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애경산업은 마스크 관련주로 진입을 한 게 맞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으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뭐야? 펩트론과 다르게 애경산업은 5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했고 파란색 저항선도 이탈했죠.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왜?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까지 지켜본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항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지지가 이탈되면 그때는 익절하겠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나는 넘겨서 익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경산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더존비주오는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 지금 현재 6.47%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끌고 가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가장 중요한데 항공 관련주 중에 대장이죠. 세 글자. 대한항공이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아실 거예요. 대한항공과 한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에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슈는 이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련된 이슈와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주가의 위치는 오늘 토르 신호가 떴었는데 장중 동시호가 때 일부러 주가를 빼뜨리면서 토르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왜? 이미 올라가는 거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뭐다? 1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그거 넘어가 있는 자리에 거래대가 붙고 있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이 자리에서는 약 6%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는 리스크를 안고 출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지금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을 넘어가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과 히든 종목까지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시죠?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그리고 또 종가 베팅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토르 기법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본 페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유가 하락 시에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